내일부터 이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선거철이 되면 여러 가지가 참 많이 보이죠. 현수막도 보이고요. 유세 차량도 보이고요. 선거 복장도 눈에 띕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이 선거 복장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동석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민주당 박영선 후보 선거 복장 색깔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왼쪽 사진 한번 보실까요? 박영선 후보의 지난주 모습입니다. 네. 오른쪽 영상은요, 바로 어제 박영선 후보의 유세 현장 모습인데요. 네. 제가 김태령 후보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영상 뭔가 다른 점이 느껴지시나요? 글쎄요, 저는 참 뭐가 달라진 게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뭐가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요, 자세히 보실까요? 왼쪽을 보시면은 더불어민주당의 로고가 빠져 있습니다. 아, 왼쪽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있는데 여기는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색깔도 변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짙은 파란색을 보이지만 오른쪽을 보면 약간 그러니까 하늘색 계열의 색깔로 이렇게 변화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색을 옅게 하면서 뭔가 변화를 주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당 로고를 빼면서 기호 번호죠. 1번을 부각시키고 그리고 박영선 후보의 이름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요, 박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한번 물어봤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그림이 나갈 때 보니까 또 나오던데 그 겉옷, 입으셨던 파란색 겉옷 있잖아요. 거기서 민주당이라는 글자를 빼셨더라고요. 네. 그냥 성함만 딱 붙어 있던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파란색 자체가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입어서 파란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특별하게 그게 아마 디자이너의 어떤 다른 생각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기습 질문에 박영선 후보 약간 당황했던 것 같은데요. 당명을 빼고 당색을 변화시킨 것에 대해 묻는 질문에요.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재치 있는 유머로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전에 이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이런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8년,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의 유세 모습인데요. 당시 김 후보는 자유한국당의 당 색깔인 빨간색이 아닌 그리고 핑크색이 아닌 하얀색 계열을 입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당시 상황 함께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리고 반성과 새로운 쇄신을 통해서 잘해보겠다는 약속. 자, 차려 경례. 자, 우리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구청장 후보,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이. 네, 기초 의원들의 모습도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하얀색 계열로 이렇게 맞추 입은 모습을 확인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은요,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네. 당시 홍준표 대표였죠. 거친 발언에 당 지지도까지 흔들리면서 당내에서는 그야말로 홍 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오지 말라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홍준표 패싱론이 그때 등장을 했는데요. 당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상을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선거 기간 내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 먹고 살만한 사람이 지금 왜 저렇게 선거 유세 방해하냐? 꼭 저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서울에서 국회의원 생각해 보면 자, 우리 쓸데없이 저래. 홍명표 당대표님께 박수. 네, 당시 민심이었을까요? 자동차 경적소리에 홍 대표의 웃는 모습. 내가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거 나선 후보들 왜 당명, 당색 이렇게 변화 주는 거예요? 네, 우선 차별화 전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당의 배경보다 후보자의 이름으로 정면 승부에 도전하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요. 후보자 이름을 앞세워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는 결연한 의지로도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후보자들의 변신에도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보였는데요.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을 보였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에게 정당보다는 후보 자체를 봐달라는 일종의 호소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선거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의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후보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과 동시에 중도층 흡수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 이런 전략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이 후보자들이 이렇게 당명, 당색의 변화를 주면 이게 과연 선거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선거 결과를 보면 옳았구나 틀렸구나 알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선거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야 후보들 유세전이 한창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논란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지용 기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이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에서 사과했던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이 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의 대변인인 강선우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이 논란이 되면서입니다. 이 오세훈 후보의 공약을 담은 현수막 사진인데요. 지금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어울림 프라자 재건축 전면 재검토라고 나와 있죠. 네. 이 어울림 프라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 문화 복지 시설입니다. 4년여간의 논의 끝에 지금 건립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건립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이렇게 공약처럼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걸 두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드러낸 것이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강선우 대변인은 자신은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라면서요. 이 해당 공간은 장애를 넘어서 어울리기 위한 소중한 공간이다. 적어도 차별을 공약하진 말자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단체도 지금 나섰는데 지금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 어울림 프라자 재검토 계획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 이렇게 적혀 있는 대형 현수막을 들고 이 국민의힘 중앙 당사를 찾은 겁니다.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면서요. 이 오세훈 후보 캠프는 해당 현수막을 철거하고 또 오세훈 후보가 직접 사과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어제 서울 지역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사과에 나섰는데요. 당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어울림 프라자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그 경위와 이유를 떠나서 제가 고개 숙여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역의 위원장께서 단독적으로 그런 판단을 해서 당의 입장이 아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오해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오세훈 후보는 이게 선거 캠프의 입장은 아니었고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한 실수였다라면서 이 급히 현수막은 철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국민의힘 김철근 강서병 당협위원장 역시요. 해당 현수막은 중앙선대위와 협의 없이 걸렸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사과에 나섰습니다. 반면에 이동석 기자, 이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또 2030 세대 연설 가지고 또 논란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선거의 유세에서 핫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이 아닌 그것도 청년이 참여해서 연설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서울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정치인 연설은 안 들어도 청년 연설은 꼭 들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SNS를 통해 공개 모집에 나섰고요. 실제 참여로 이어졌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면 200명 가까이가 지원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모습에 질투를 느낀 걸까요? 최근 박영선 후보의 유세차에 한 대학원생이 올라서 지지 유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 청년, 현재 나오는 영상의 이 청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유세에 나왔던 이 청년 일반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일반인이 아니에요? 네, 지난 3월 초였죠. 민주당 전국대학원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한 청년이 유세 차량에 오른 겁니다. 당직자 출신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신분을 숨기면서까지 이 청년이 이렇게 유세 차량에 오르면서 왜 신분을 숨겨야 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다만 어제까지 공개된 조사 결과는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데요. 공표 금지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정 기자,
네. 지금 조사 결과 나오는 것 같은데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가 뉴시스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57.5%, 박영선 후보는 36%로요. 오 후보가 21.5%포인트 앞선 상황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이 40, 50대의 경우에는 차이가 좀 10% 이내로 나지만 전 연령에서 오세훈 후보가 우세한 결과로 나왔고요. 또 부동층은 3%에 불과했습니다. 이 여야가 모두 지지층 결집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걸 여론조사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건 엠브레인 퍼블릭이 뉴스원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세훈 후보가 46.7%, 이 박영선 후보가 31.3%로 오 후보가 박 후보보다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격차는 이 15.4%포인트로 리얼미터 조사보다는 더 적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위기감 때문일까요? 어제 민주당 이낙연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이 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서 오늘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원내대표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했습니다.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개혁은 무기력했습니다. 또한 청년 세대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습니다. 내노남불 자세도 혁파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부동산 안정과 주택 공급을 결자 해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윤 의원님,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선거 되면 예전에 이제 야당도 뭐 이렇게 사과도 하고 천막 당사도 옮기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민주당도 이제 읍소를 하는데 이 선거 이 과정에서 이 읍소 전략 얼마나 먹힐까요? 통하는 경우도 있고 안 통하는 경우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기고 있던 측이 이렇게 밀려서 열세에 몰렸을 때 이때 내놓은 읍소 전략은 잘 먹히잖아요. 그러나 아예 위기 상황에 몰려 있고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던 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읍소 전략, 이거는 선거에 항상 있는 언더독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유효 투표 중에서 열세에 몰려 있는 곳에 약간의 동정 투표랄까요? 뭐 이런 건데 지금은 양당 구도이기 때문에 이 양당의 경쟁에서는 읍소든 뭐든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 결국 이번 선거는 서울은 부동산 선거, 부산은 도덕성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책 전반에 대한 정권 심판 이런 얘기인데 그게 얼마나 분노 표현이 될까? 이게 관건일 것 같아서 읍소 좀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과 모레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